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입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빌려 영변 핵시설을 닫고 인스펙션을 받겠다고 한 것은 양보는 양보지만 미국이 원하는 정도에는 못 미친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어제 트윗에 이어 오늘 아침에도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서 만족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미국의 탑뉴스는 오늘도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과거에 성폭행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입니다. 당사자인 팔로알토 대학 교수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에 FBI의 수사부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화당과 대통령은 상원에서 조사하면 된다고 막고 있고 지명자를 지지하는 보수 쪽에서는 신문 사설, 팍스 진행자, 단체 등이 총 출동해 포드 교수의 말의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포드 교수는 신변 위협 때문에 피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법무장관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 상원 특별선거에서 공화당이 큰 승리를 했습니다. 139년 만의 승리입니다. 반면 책 두려움을 발간한 밥 우드워드와 뉴욕타임스 어피니언 기사를 믿는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 천연가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원유보다 훨씬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세계 난민의 대부분은 무슬림 국가 출신인데 미국은 무슬림 난민 입국은 크게 줄이고 크리스천 난민만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학생들이 거의 10년 동안 특별한 가든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12시간 조금 넘었네요. 어제 저도 저녁 미리부터 먹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하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 13분 정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보다 조금 길게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국가니까는요 정상을 초대를 한 먼저 발표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하고 했는데 어제 그 내용 뭐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다만 저는 오늘의 미국에서 그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3컷, 김정은 위원장의 말 3컷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그 말한 순서대로 전해드리겠는데 물론 이 내용은 미국에서는 비핵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어제 이제 그 한국의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하기 전에 군 관계자 총책임자들이 나와서 전쟁 없는 나라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종전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남한과 북한 사이에 지난번 판문점에서도 어느 정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서명을 먼저 했고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관계 유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경제 협력 같은 것은 뒤에 이루어질 일이고 뭐 서울 방문 초대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다 하는 내용 먼저 그 문재인 대통령 아니죠. 김정은 위원장부터 하겠습니다. 2컷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 반도라고 했고 적극 노력하기로 뭐 확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뭐 한반도 그 판문점 선언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회담의 그 문서에 적혀 있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고는 하지 않았고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확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서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65년 동안 전쟁은 멈췄지만 그러나 문재인 지난 65년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젊은 목숨들이 사라졌고 이웃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직접 말하기는 상당히 걸끄러웠겠죠. 비핵화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가 들렸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연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의 모두에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앞에서라고 얘기했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서 그 뒤에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제 그 부분을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은 내용에서 물론 미국 언론들도 다 보도를 합니다. 서울 답방 등등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CNN이 전하는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들어보신 그 내용 거의 agreed on 그대로입니다. a wa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The leaders saying that they plan to end hostilities, to reunite families, even host an Olympics together. Then, according to 올림픽까지 Kim 같이 Jong-un, 한다는 said that he 이산가족 would 이런 얘기도 dismantle 다 했다고 하고요. one key nuclear site. But there are caveats here, and they could be major caveats. Before we get to those caveats, the president. 네, 이제 그 비핵화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그 장애가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듣고 나서도 트럼프 대통령 어제 트윗 몇 번 했고 오늘 아침에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갔거든요. 허리케인 때문에 그 허리케인 그쪽 방문하기 전에 비행기를 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주 만족한다는 지켜본다는 그리고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트윗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직접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We're making tremendous progres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Prior to becoming president, it looked like we were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내가 전쟁 되기 전에 북한과 대통령 되기 전에 전쟁할 그럴 위기였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지냐? Testing. 네, 그런 얘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는 영변 그 핵시설을 닫는다는 것. 영변이 사실은 미국의 핵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출생지잖아요. 그것도 베리피케이션까지 하겠다 하고 얘기한 부분이요. This is big. Dismantle the young bomb. big이라고 얘기하죠. significant or bi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ranium there. They make nuclear bombs. They make nuclear weapons. They promised to do this if there are corresponding steps by the U.S. They also repeated an offer to dismantle a key missile testing site and to do so. 네, 미국이 어떻게 그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그 스텝을 밟아줘야지 이 이후에 영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추후 조치를 취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올이 아니라는 것. 영변이 올이 아니고 리스트 같은 것을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핵 리스트요. They did not offer to dismantle all nuclear facilities because it's the strong suspicion of U.S. and Western intelligence that Yongbyon is not their only facility for making nuclear weapons, for enriching 그래서 uranium. 이제 그 CNN의 그 북한 그 특파원 윌 리플리도 비슷한 분석을 In 합니다. essence, a confidence building measure. Destroying 그러니까 서로 그 신뢰를 쌓기 위한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고 오히려 더
2차 정상회담을 원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믿고 만나자 하는 그런 그 신뢰를 쌓는 정도의 스텝. 그리고 뭐 다 보여주기야 하겠어요. 이게 북한도 그 게임의 천재인데, 외교 게임의 천재인데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There's all over the country and an arsenal of missiles that could be fired at any moment from anywhere. And they do have a lot of different launch sites around the country. They say that they will dismantle Yongbyon, but remember they took down the cooling tower back in 2008, and then of course it was 2008년도에 그 냉각탑 그 당시 멈췄던 적이 있지만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영변 핵시설 가동이요. actions which are unspecified right now. Could that mean the lifting of sanctions in exchange for these steps? Or could it mean something like North Korea wanting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28,000. 여기서 나오죠. 지금 이제 더 미국의 추가 스텝이 있을 경우에 영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핵시설이나 핵활동에 대해서도 북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전에 뭐 경제 제재를 없앤다던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한미군 철군 얘기를 하죠. Elimination of those troops. I mean, what the North and South did agree to today, without calling it a peace treaty, it sort of sounds an awful lot like a bilateral peace treaty. I mean, they're creating a buffer zone along the. 이미 그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 조약이라고 딱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무슨 그 군사적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없애고 그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일종의 조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뭐 브루스 베넷이라든가 랜드 코퍼레이션에 있는 국방 분석가요. 이 사람은 좀 모호하다, 비핵화하겠다는 것에는 못 미친다. 말은 뭐 쉬운데 워싱턴은 행동을 원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히려 오늘은 조금 긍정적으로 전했습니다. 북한이 인스펙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고든챙 같은 경우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오랫동안 북한 문제를 연구를 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인상적이었었다고 했었던 그 부분이요. 뭐 앞에도 조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65년 동안 지금부터 전쟁 없는 나라가 된다,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전쟁은 지난 65년 동안에도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If we're asked to leave, we leave. That's what the United States.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녹음을 했군요. 그래서 그런데 지난 65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이 사람 완전히 미국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주한미군 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면 우리는 떠난다. 뭐 그것이 굉장히 더 가능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f we're asked to leave, we leave. That's what the United States does. So we're not going to stick around, even if it means the place falls apart. And I'm really concerned. 그런데 뭐 미국이 꼭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주한미군을 지난 65년 동안 한국에 주둔시켰던 것은 아니죠. 그 얘기는 또 미국에서는 안 합니다. 뭐 중국이라든가 아시아에서의 여러 가지 균형 때문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아시아 쪽으로 축을 바꾼다 해서 더 아시아 쪽에서의 미국의 역할 같은 것을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이 잘 지내기를 상당히 원했었죠. 그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뭐 관리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두 나라가 싸우면은 미국이 원하는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좋게 외교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한국의 진보에서도 버락 오바마가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듯이 그렇게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도록 미국이 압박을 했다라고 그것이야말로 false news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가 됐건 무슨 문제가 됐건
건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했었을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교과서 문제나 아니면 위안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두 나라의 어떤 그 국제 정세는 정세대로 처리하자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덜컥 거기에 다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사인을 해줬잖아요. 그 사인을 마치 한국에서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하라고 압박을 넣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보라고 했고 한국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외교력이 부족했던 아니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싶었던 그렇게 한 것이지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인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무튼 그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부시나 클린턴이나 더 전으로 올라가도 미국에서 지금 고든 챙 씨가 주장하는 대로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많은 돈을 미국도 돈을 쓰잖아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 그러면서 미군을 놓겠어요? 그렇진 않죠.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그 입장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오늘 뭐 백두산도 간다고 하고 날씨 좋으면 천지까지도 간다고 하고 그 주변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뭐 별장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기분 좋게 어제도 이렇게 공동 기자회견 그 마치고 들어갈 때 보니까 벽에 그림이 쫙 걸려 있잖아요. 일부는 이제 지난번 그 판문점 선언이라던가 이런 때에 두 나라 그 지도자의 모습을 그 아주 화폭에 담아서 쫙 그 걸어 놓은 그런 카메라가 잘 잡히도록 그쪽에 걸어 놓은 것도 있었는데 옆에도 그림이 쭉 걸려져 있었거든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귀엽더군요. 이렇게 마치 그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옆을 이렇게 보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다른 주변에 이제 그 보좌진들도 있었는데 장관들이었던가요?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림을 왼쪽이었어요. 보려고 하니까 몸도 이렇게 기울여주고 야 저것도 있네. 야 이것 좀 봐라. 뭐 말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을 하면은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하죠. 빌리 그레암 그 목사가 복음주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갔었을 때 김일성 주석의 그 정말 그 또 북한 사람들이 그런 게 또 실제로 있고요.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 그런 것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백두산을 간다고 하고 천지까지도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 본드가 형성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런 그 민족애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이고 국가 지도자로서는 지금 뭐 중국, 러시아, 미국, 북한까지 다 생각을 해야지 되는 굉장히 그 냉철함은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들고요.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도 지적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어제 그 두 나라 정상이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와 닿았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언급을 했죠. 해외 그 동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남한과 북한이 긴장 완화를 그 오게 된 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많은 역할도 해줬고 지켜봐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해외 동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틀린 점이 있다면 이 김정은 위원장은 나를 먼저 얘기를 하더군요.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중간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이름을 먼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이라고 나를 그 뒤에 했고요. 이런 것이야 뭐 어느 정도 그 국가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도 있고 지도자의 개인 캐릭터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여러 면에서 그런 사람이 조금 더 그 겸손함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북한 핵 문제는 중국은 뭐 환영한다고 이미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그쪽도 컴하고 나도 컴하다. 우리 전부 다 이렇게 좀
침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겠죠. 지금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특별검사 조여오죠. 게다 대고 연방 대법관 인준 그 투표도 그냥 훌쩍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꼬였습니다. 어제보다. 게다 대고 그 법무부에는 왜 자신의 과거 본인은 자원봉사자라고 하고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나 다른 데 소개하고 비디오 테이프에는 그 외교 자문으로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가 포섭해서 러시아 그 정보원으로 하려고 했다는요. 실제로 그런 자료들이 있고 왜 감청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공개해라 했더니 이제는 법무부도 대통령 말 안 듣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지금 뭐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팅 정상회담이 있다면 언제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내놓을 것 웬만큼 내놨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놓을 것 정도를 쥐고 있는 정도겠죠.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미국 뉴스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에 텔레비전도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뉴스 레이티스트도 점검을 하는데 그러다가 그렇게 말씀을 해버렸어요. 좀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갔는데 그 생각하다가 그랬네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서 이제 본인이 직접 그 허리케인 그 열대성 폭풍이 지나간 곳을 지켜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늘 뭐 서로 뭐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 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뭐 피마 재청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했고 좀 전에 그 대통령이 주민들을 만나는데 참 친화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우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도 피해자일 텐데 다 웃고 뭐 미국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보험이 들어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보니까 아주 깨끗한 동네예요. 보통 이제 텔레비전에 그 보여지는 물에 가라앉고 이런 곳은 좀 덜 깨끗하거나 아니면 그런데 거의 화이트 피플이었고요. 집도 아주 깨끗해서 전혀 지금 보기에는 침수당한 흔적은 그냥 보기에는 물이 빠져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없는 그래서 잔디까지 파란 잔디까지 예쁘게 보이는 그런 곳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왔다고 막 사진 찍자고 하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락 치켜 올려주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할 때 제가 그 친화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별로 크게 이렇게 그 피해가 없는 지역 같아 보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제가 그 화면으로만 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 다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나 너무너무 그 연방 법무장관에게 실망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갔거든요. I would let the senators take their course. Let the senators. 이 내용은 이제 대법관 얘기고요. I'm disappointed in the Attorney General for numerous reasons, but we have an Attorney General. I'm disappointed in the Attorney General for many reasons, and you understand that. 많은 이유로 인해서 나는 그 연방 법무장관 제프 세션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 알 것이다 했는데 이전에 왜 기자들이 이 얘기를 물어봤냐면 더 힐 그 의회 그 전문 그 신문이요. 중도라고는 하지만 조금 우파 쪽에 가까운 중도입니다. 그래서 어피니언들은 굉장히 그 공화당에 그 좀 이득이 되도록 보이는 그런 어피니언들이 많은데 더 힐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법무장관이 없다. 뭐 그 러시아 이런 것에서 이제 빠졌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다. 뭐 국경 수비도 그렇고 이민 문제도 그렇고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러시아 문제를 빼고는 이 그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특히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뜻도 같고 이 사람이 뭐 거의 준 그 백인 우월주의자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고 제프 세션스가 검사로 지냈을 때 그런 판결도 많이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 강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프 세션스가 이 지로 토러런스를 관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것도 마음에 안 든대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그리고 뭐 나를 그 제일 처음에 그 내가 후보로 나갔을 때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장관 하고 싶다고 해서 법무장관 시켜줬더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인준 과정에서부터 아주 뭐 혼돈만 많이 했고 형편없다.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해고하라고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더 힐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그 해고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말리고 있잖아요. 중간 선거 전에는 제프 세션스 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붙잡아두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너무 세세한 얘기들이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는 않고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가짜라면서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서 지금 법무부와 FBI가 다 짜고 그 내부에 그 본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작하는 거다 하면서 뭔가 자료를 다 공개하라고 했어요. 비밀 자료를. 특히 이제 그 카터 페이지라고 대통령의 그 외교 자문이었는데 이 사람이 직접 그 얘기도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드러난 것도 있고 하는 뭐 그런 등등.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외교 자문에 대해서도 어떤 감청하고 하는 거. 감청을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사람들이 러시안들과 연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 감시법에 의해서 그 외국인 그런 그 영장을 받아서 이제 그 관련 법원에서 피사에서 영장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뭐 60일인가요? 30일인가요? 지나면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또 계속 감청할 수 있도록 받고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중간에 대통령은 뭐 이것을 빼고 피사에 영장 청구해 달라고 할 때 요것은 빼고 했다. 뭐 이런 등등. 어쨌든 이게 비밀 자료인데 그것을 다 공개해라 하고 오더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연방 법무부에서 하면서 우리가 공개를 말하자면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주 너무 예민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가리고 한다던가 이렇게 한다던가 안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는 대통령도 이제까지 다른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것을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받은 그 해당 부처에서도 그 요구를 이렇게 이제 거부한다던가 뒤로 이렇게 밀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뭐 대놓고 이 국가 안보에 뭐 위협이 된다 하면서 안 하는 이 정도까지 지금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대장인 그런 그 각 행정 부처 사이에서 마찰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어제 그제 그 전해드린 그 지금 팔로알토 대학교의 교수가 15살 때 17살이었던 지금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거의 강간당할 뻔했다. 이 내용이 결국은 그 상원에 나와서 둘 다 나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해라까지 갔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 우우 쪽에서요 보수 쪽에서 이 그 대법관을 너무나 지지를 하는 겁니다. 낙태에 반대하죠. 선거자금법 같은 것은 마음대로 무한정으로 기부하는 것에 지지를 하죠. 뭐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 교수가 살고 있는 집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트위터에 공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가서 사생활 침해하고 위협이 되고 협박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도피해 있고 그리고 이제 Judicial Crisis Network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여기 책임자인 뭐 캐리 세베리노라는 사람이 뭐 CNN, NPR 방송 많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150만 달러를 들여서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캐버너 이 대법관 지명자를 지지하겠다, 지키겠다 하는 것이고 계속 이 교수가 말하는 게 신빙성이 없다,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또 왜 신빙성이 없는지에 대한 증명도 못 하고요. 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또 그레비엔 뉴스라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매체가 있어요. 이 매체에서 이 교수 신원을 원래 이제 팔로알토 교수가 아니라 캘스테이트 풀루턴 교수라고 했거든요. 이름이 비슷해요. 이 중간 그 미들 네임 빼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미들 네임까지 다 부르는데 크리스틴 폴드 그 중간에 미들 네임이 틀린 캘스테이트 풀루턴 교수도 협박 엄청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 그레비엔 뉴스에서만 했으면 잘 몰랐을 텐데 원래 이 그레비엔 뉴스를
팍스 뉴스의 스타 중에 스타인 로라 잉그레엄이 원래 이 뉴스를 관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라 잉그레엄이 또 그대로 트윗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로라 잉그레엄은 그 전전날도 바로 이 캐버너 지명자의 엄마가 그 법원 판사로서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수 부모의 집이 포크로즈 당할 때 메릴랜드에서 그 케이스를 판결을 해서 이 교수가 앙심을 품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로라 잉그레엄이 그것도 이제 어떤 증거는 없이 트윗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판사가 이 교수 부모 편에서 판결을 내렸더군요. 아무튼 로라 잉그레엄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뭔가 그 확실하지 않을 때 심지어는 뭐 10대 아이를 먼저 막 공격하는 사람이잖아요.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는 총기 규제를 해야지 된다고 믿는다. 그 학생이 걔 뭐 몇 군데 학교 원서 넣었더니 다 떨어지고 뭐 그래서 징징 짜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트윗을 하는 사람이 로라 잉그레엄인데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교수가 이래저래 교수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이 협박을 당하고 등등 하면서 이 교수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상원 청문회에 나가는 건 좋은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 명이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FBI가 조사부터 해라. 본인은 이미 FBI의 그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를 했으니까 본인의 주장으로는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보수 쪽에서는 로라 잉그레엄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까지 써서요. 10대 때의 일을 가리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인간은 일어나지 않은 일도 일어났다고 믿는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뉘앙스죠.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캐버나우 그 연방 대법관이 얼마나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공화당이 마치 반여성적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민주당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투표할 때쯤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산된 정치 잠복이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척 글래슬리 그 법사위원장이 이 포드 교수의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예정대로 청문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토요일에 인준 투표할 예정이었는데 그거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사실은 모르는 거죠. 누구 말이 어디까지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는 건데 그 당시에 이 대법관 다니던 학교의 그 이어북 보면은 워낙에 그 프랩스쿨이 그 술 마시고 파티하고 하던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시대에 따라서 이제 하이스쿨 학생들의 파티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사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사이에 이제 다 이게 그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성들이 특히 캐버너 이 그 대법관이 완전히 그 낙태를 합법으로 한 것조차도 낙태를 미국에서 21세기에 불법으로 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를 갖고 있고 본인은 낙태에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게 길어지면 이게 이제 인준이 길어지면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who knows 또 다른 여성들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65명 여성들에게 그동안 캐버나우가 사귀었던 여성들, 뭐 같이 일했던 여성들한테 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여성에게 잘해주는가 하는 것을 뭐 사인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대통령에게도 캐버나우에게도 뭐 그다지 굿뉴스는 아닌 거죠. 그 사이에 이제 공화당의 좋은 뉴스도 나왔어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중국이 미국의 그 천연가스에 대해서 10% 관세를 붙인다. 이게 이제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이에는 이로 가는 것인데 중국이 가스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그 천연가스요. 그 LNG. 그런데 이 기간 산업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원유보다 훨씬 그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큰 그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건데 더군다나 이제 중국이 여기 이곳을 미국에서 하지 않는다 하면은 다른 곳으로 아시아라든가 중동에서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는 쪽으로 돌리고 나면은 그냥 당장 물건 팔아서 이달 거 뭐 아니면 뭐 2분기 아니면 6개월 이렇게 하는 그 업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굉장히 불가능하고 한번 다른 쪽으로 그 돌리고 나면은 뭐 또 다시 이쪽으로 돌려온다는 것도 힘들고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가스 페널티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미국 그 수출 터미널에 그늘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천연가스를 많이 지금 파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관세를 전에 25%까지도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 정도 붙인 것에 조금 만족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꼭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들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당장 이게 마무리될 그럴 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텍사스주의 그 샌안토니오 그쪽 그 지역구예요. 주 상원입니다. 주 상원이지만 공화당이 특별선거에서 민주당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빼앗아서 이겼거든요. 공화당 후보가 2021년까지 지킬 수 있는 곳입니다. 원래 이제 이쪽에 그 상원의원이었던 뭐 카를로스, 뭐 라스트 네임 기억 안 나요? 민주당 의원이 6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아주 불미스럽게요. 11개 그 혐의, 뭐 비즈니스 관련, 돈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전에 그 주의 뭐 하원의원이었든가 아무튼 주의 정치인이었어요. 그런 민주당을 제치고 공화당의 피트 플로레스 후보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긴 이유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텍사스주의 공화당에 선출된 공직자가 마구 그 지원을 했고 공화당의 열기도 그쪽 지역에서 높았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특별선거니까 투표율은 좀 낮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운 게 텍사스이기 때문에 상대 민주당 후보는 히스패닉계가 아니에요. 라스트 네임만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half 오른 거지만 뭐 히스패닉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조사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주 선거라서. 그런데 이 공화당에 이긴 그 당선자가 플로레스 당선자가 텍사스주에서 첫 번째 히스패닉계 주 상원 의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그 히스패닉계이기 때문에 그쪽에 그런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많아서 선출됐을 수도 있고요. 지난번에 이 지역에서 공화당이 선출됐던 적은 1870년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39년이 나오나요? 138년이 나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1800년대에 한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금광 찾아다니고 그럴 때 이제 공화당 의원이 있었고 그 뒤에 계속 민주당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공화당의 배드 뉴스가 있다면 밥 우드워드의 그 책이나 밥 우드워드 자신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항 세력의 멤버로서 트럼프 그 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타임스 그 어피니언 그 내용 자체를 믿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그 능력이나든가 그런 것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반적으로는 55% 대 46%. 그것도 이제 그 나이, 지역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공화당은 당연히 행정부를 더 많이 믿죠. 88% 우드워드 믿는다. 제법 많네요. 30% 둘 다 믿는다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그리고 뭐 무소속 민주당은 또 반대로 행정부 믿는다. 13% 우드워드 믿는다 81%. 그런데 지금 중간 선거에서 중요한 시골 지역의 이제 시골 근교의 여성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이가 젊은 세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밥 우드워드나 뉴욕타임스 어피니언의 그 내용이나 그 글 쓴 사람을 훨씬 믿는다. 서베이 몽크기가 9월 13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여론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지만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뭐 여성이라든가 젊은 세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오차 범위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미국의 그 방향이 보여지는 거예요. 2018년도에 원래 미국이 난민을 4만 5천 명을 받기로 딱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방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2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만 918명밖에 안 받았어요. 목표치까지도 이루지 않는다는 거고 그 가운데 이제 70% 이상이 크리스천이고 무슬림이 14.5%, 힌두교 신자가 3.2%거든요. 세계 난민이 가장 많은 곳이 뭐 그 시리아, 또 이제 그 뭐 소말리아 뭐 이런 그 지역이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무슬림이 많고 크리스천은 이라크나 이란이나 뭐 이런 곳에서 오는데 이 행정부가 이제 백악관이 특히 거부해서 무슬림이 들어오지 못한 적이 많고 그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힘이 여긴 굉장히 컸다 하는 얘기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도 난민 굉장히 줄여서 받았고요. 2009년부터 그 워싱턴 DC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가든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홈리스 피플에게 밥 해주고 하는 미리엄 키친이라는 데 보냈는데요. 그래서 뭐 도마도 뭐 호박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요, 학생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커넥트가 되고 푸드 체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 플러스다 강희신이었습니다.